누군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으러 아침에 당신의 문 앞에 왔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문이 강제로 열리고 목소리가 거칠어지며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장면. 미국에서는 이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직접적인 지시에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공동체를 갈갈이 찢는 엄청난 작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고 꿈을 꾸고 미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설명도 없이 사라지고 그들은 무자비한 기계에 삼켜집니다. 그 기계는 아무리 의문을 제기하는 눈조차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엔세나두스에서 한 여성이 체육관을 나서고 나서 마치 악몽에서 나온 것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ICE 요원들이 한 남자를 폭력적으로 끌고 가고 있었고 그 인간성이 완전히 무시된 채 거리에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한 목소리로 요원들에게 맞서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번호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을 납치하는 걸 멈추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대답은 무시와 같은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그 여성이 작동하는 기계의 방해물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명의 남자가 끌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안전을 잃고 공포에 휩싸인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려 했을 때 그처럼 취급받았다면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나요? 법보다 명령이 우선인 세상에서 그들은 정체를 감춘 채 더욱 잔인하게 행동합니다. 무자식으로 지나가는 차량 폭력을 기록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가속하는 모습.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자랑스러워한다면 얼굴을 보여라 라고 그 여성이 외칩니다. 그러면서 군중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지켜보며 긴장 속에서 침묵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숨겨진 채 행동할까요? 그들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폭력은 그 자체로도 분노를 일으키지만 공식적인 침묵과 면책 앞에서는 더욱 끔찍해집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말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보여주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가 자유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는데 낮의 빛 속에서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이민과의 전투가 아니라 권력의 쇼, 협박의 장면, 그리고 제도화된 공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폭력의 목격자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침묵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난받고 위협당하고 무시당할지라도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엔세나두스에서 그 여성은 시스템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여성이 불쾌하다는 말로 평가받으며 그들의 태도는 경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태도는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냉혹한 정책을 따르는 자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양심이 없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차가운 정책에 의해 타인을 비인간화하는 그들의 양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불의에 가담한 자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과 국가 전체가 이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 공포의 연극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신뢰를, 안정감을, 공동체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있던 곳, 대화가 있었던 곳, 계획이 있던 곳, 이제는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이 쪼여지며 무엇이 뒤따를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라지는 기계는 피해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나라를 만들어 온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정 도시나 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다양한 장소에서 반복됩니다. 다른 얼굴들, 그러나 같은 쓰라린 결말을 가진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분열된 나라의 어두운 심장을 드러내는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ICE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서 저항의 불꽃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모두가 이 순간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이 단지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싸움만이 아니라 존중, 정의,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로 위협받고 있는 모든 사회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중반의 한 남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의학뿐만 아니라 자주 잊혀지고 다양한 커뮤니티의 건강을 돌보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생명을 맡길 만큼 신뢰받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닥터 마디 카사바자데였으며 그는 환자들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자신이 만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로 그곳에서 꿈을 위한 안식처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한순간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요원들이 그가 이 나라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그 가족의 삶을 아이의 눈앞에서 파괴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목격자들은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단지 차량의 유리를 깨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안전과 신뢰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아마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과 혼란이 그 모든 행동 속에서 드러났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학교는 본래 보호와 성장의 공간이어야 했으나 이제는 공동체를 충격에 빠뜨린 작전의 현장이 되었고 이는 권위의 한계와 법의 엄격한 적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닥터 카사바사데의 아내는 ICE의 주장에 반박하며 남편이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입국했으며 그의 체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제도적인 권력 앞에서 묵살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의 운명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가족의 일상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자유와 정의라는 가치를 자랑하는 사회에서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비슷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부모들, 그들의 삶은 종종 문서와 숫자 뒤에 숨은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처리 방식은 이민 정책이 개인들의 권리와 소속감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깊은 소외감과 두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충격은 점점 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파고듭니다. 50대 초반의 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이미 경험하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했으나 이제는 언제든지 손에서 모든 것이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불안감은 정의, 권력, 그리고 한 국가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닥터 카사바자데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로 그들의 여정은 달라도 공통된 핵심을 공유합니다. 불공정한 시스템에서 존엄성을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꿈을 꾸고 가족을 돌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ICE의 행동으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의 기여는 부정당합니다. 이 사건들을 깊이 이해하려면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주도하는 인물들과 이러한 정책을 형성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인물들의 동기, 전략,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현재의 지구촌을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전자책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전자책은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젊은 시절부터
그들의 집착과 전략에 이르는 자세한 전기들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사실만을 넘어서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들의 전략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전자책은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 성찰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성이 차가운 명령으로 대체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명령에는 여유도 미세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의문을 받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 무게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맨해튼 이민법원에서의 상황은 어떤가요? 법이 권리의 방패가 되어야 할 곳에서 우리는 시스템의 다른 얼굴을 목격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설명도 없이 갑자기 끌려가고 즉각적으로 방어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정의와 정당한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목소리를 들을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는 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미국 시민, 즉 그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삶을 구축한 사람이 동일하게 대우받는다면 아직 그곳에 속하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의 상황은 더욱 분노를 일으킵니다. 군대에서 복무하는 형이 있는 한 남자가 가족과 낯선 이들의 절망적인 눈길 속에서 도로 한복판에서 체포됩니다. 요원들의 잔혹한 행동, 어떠한 신원도 밝히지 않는 거부, 위협과 모욕은 불법 이민과의 전투를 넘어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협상할 수 없는 가치들을 짓밟는 권력의 시위를 보여줍니다. 이 권력 남용은 뉴스에 등장하는 얼굴과 이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박해, 배제의 무게를 짊어진 수천 명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구급 및 추방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도구가 아니라 처리 시설이 본래 용량을 넘어서며 그 어두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텍사스 엘페소에서는 원래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에 3배가 넘는 사람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족한 공간은 점차 악화되며 그곳은 미개한 조건의 미로가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수감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위생 부족 속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침묵과 미래에 대한 의문, 그리고 어떤 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역 요원들, 기자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와 증언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이름, 이야기, 꿈을 가진 수천 명의 인간들이 겪는 일상적인 고통입니다. 샤워나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맨해튼에서는 대중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체포가 이루어지는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마치 버려진 물건처럼 취급받는 장면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러한 장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행위는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에 숨길 것이 있다면 왜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비밀들이 인간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에 대한 결함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까요? 권력의 남용이 자아내는 상처는 사회 전체를 위협하며 그 상처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했던 커뮤니티들은 이제 수용과 포용이 아닌 추방과 분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라진 얼굴, 파괴된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 정신이 찢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각자의 의식과 그 의식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정보의 힘과 연대의 힘을 믿는다면 이 여정을 계속 지켜보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정의를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영상을 좋아요로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진실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존중과 인간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살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잔인함은 더 이상 높은 벽 뒤나 서랍에 숨겨진 문서들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숫자들로 노출되어 본래 임시로 설계된 시설이 영원한 감옥이 되어버리는 숨막히는 대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텍사스 엘페소의 처리센터는 방향을 잃은 시스템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과밀화와 무관심의 무게에 눌려 짓밟힌 현실을 보여줍니다. 최대 1,0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그 공간에는 현재 6,0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있습니다. 6,000개의 몸, 6,000개의 이야기, 6,000개의 침묵이 달아가는 벽을 따라 울려 퍼집니다. 복대선 열기가 쌓이고 공기는 답답하고 희박해져 마치 이 환경 자체가 희망의 흔적을 질식시키려는 듯합니다. 막힌 화장실, 깨끗한 물 부족,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옷. 이 숫자들 뒤에는 어머니, 자녀, 할머니, 기억과 꿈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하지만 엘페소는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스템의 붕괴가 국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울입니다. 맨해튼의 은밀한 사무실들에 대한 고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민자들은 공식적인 센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감각이 사라진 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존엄성마저 박탈당한 채 인간들이 갇힌 장소입니다. 목욕도 할 수 없고 더러운 옷을 입고 변호사나 가족과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 자유를 자랑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숨겨진 문 뒤에서 어떤 비밀들이 감춰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들이 멀리에서 발생할 때는 쉽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낯설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의 이웃, 동료, 친구라면 어떻게 될까요? 악몽이 우리가 사는 동네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산책하는 공원을 지나고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도달한다면 그 불안의 찌름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의문이 커지고 사라지지 않는 그 감각을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까지 두려움에 의해 멈추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비밀주의 정책은 단순히 신뢰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의혹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처럼 퍼집니다. 정부가 그림자 속에서 행동하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부 기관에 대해 기대하는 투명성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숨겨진 감옥의 침묵 속에서 잊혀진 자들의 외침은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공식적인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각각의 감옥, 구금, 강제 실종은 사회 구조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를 입는 것은 단지 개인들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결속력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의 신뢰를 잃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존중과 연대라는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가 폭력으로 끊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회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정책의 사회적 비용은 감옥의 벽 너머로 확장되어 거리와 집,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권을 수호한다고 자칭하는 국가에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행동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국가 안보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정책과 권력 남용 사이에는 어떤 경계가 존재할까요?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을 때 그 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빈말들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 위기가 단지 이민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실패한 시스템의 반영이며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키우는 정책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예측 가능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어나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죠. 그러나 뉴햄프셔의 맨체스터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상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그 힘은 눈에 띄지 않지만 매일같이 각 구석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일반적인 거리와 집들 사이에서 연방 요원들은 명확하고 냉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체포하고 통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기계 속에서 사람들의 삶은 소리 없이 변명이나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없이 갈라집니다. 맨체스터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을 관통하는 긴장의 축소판입니다. 그곳에서 일상은 동네 축제나 카페에서의 만남으로 장식되어야 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은 급히 끌려가고 종종 명확한 설명도 없이 그들 가족과 친구들은 의문과 고통의 늪에 빠져듭니다. 육체적인 상실만큼 아픈 것은 바로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질 운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겪고 있을까요? 삶이 몇 초 만에 뒤집히고 언제 아니면 아예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 채 떠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와 동시에 키웨스트에서는 이 갈등의 또 다른 측면이 더욱 불안하게 펼쳐집니다. 현지 주민 중 한 명이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권리 남용을 관찰하고 고발하려 했던 한 시민이 바로 그가 감시하고 있던 시스템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그의 체포는 단순한 경찰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질문이나 저항을 할 자리는 없다. 목소리를 내는 자는 다음으로 시스템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적인 탄압은 단지 내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넓은 범위에서 국가들이 국경, 동맹,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글로벌한 맥락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민, 통제, 인권에 관한 논의는 국제 및 사회적 관계에서 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중심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워싱턴이나 다른 수도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어떻게 당신과 비슷한 이야기와 욕망, 두려움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소속감을 느끼는 그 기분이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 이 현실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모든 행동의 무게는 깨진 가정, 부서진 마음, 실망한 희망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암울한 그림 속에서도 저항의 불꽃은 점차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지역사회 운동이 힘을 얻고 사람들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불의를 고발하기 위해 조직됩니다. 시민사회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성에 대한 감각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안정적일 때도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침묵 속에서 위협으로 변해가는 느낌.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거창한 저항이 아니라 비인간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싸우는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압박에 눌려도 날마다 성장하는 힘을 모읍니다. 이것은 군대나 화려한 선언문이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간단하고 강력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경찰의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이웃들입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발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는 활동가들입니다. 그것은 용기와 끈질긴 결단력으로 이루어진 일상의 반란입니다. 이 목소리들 속에서 이야기가 얽힙니다. 시민권을 가르치는 그룹을 조직하는 교수,
동네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를 듣고 경찰 행동을 기록하는 주부, 이유 없이 체포된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호를 제공하는 젊은 변호사. 이 모든 이야기는 침묵을 거부하는 저항의 퍼즐 조각입니다. 그것은 정의의 길에서 만나는 삶들이고 국가가 벽을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합니다. 억압은 엄격하게 위협과 협박으로 반응합니다. 일어서는 이들은 체포되고 거짓으로 고발당하며 명예를 훼손당합니다. 저항의 대가는 종종 크며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싸움이 거리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영역에서 싸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대체 매체들은 침해를 폭로하고 지지를 모으는 데 필수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진실을 묵살하려는 잘못된 정보와 검열의 전장이기도 합니다. 내러티브 조작이 어떻게 대중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통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공식적인 내러티브에서 누가 제외되고 있나요? 진실을 위한 이 전쟁은 매일의 작은 저항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영상 공유, 익명으로 하는 고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토론. 그것은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고 권력의 그림자가 희생자들의 얼굴을 지우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집단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도전은 큽니다. 정책의 의문을 제기하고 뿌리 깊은 시스템에 맞서 싸우며 강력한 이익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장 높은 벽도 지속적으로 싸우는 자들에 의해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금시설의 과밀화, 낮 동안의 실종 사건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인간화는 단지 더 깊은 문제의 가시적인 증상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공공정책, 이익, 그리고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역사 속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행동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뒤에 있는 시스템, 그 기계의 장치와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복잡한 힘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살펴보면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은 일상의 작은 싸움, 연대의 행동, 그리고 변화를 위해 일어나는 목소리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저항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철창의 강철만큼이나 파괴적인 무관심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구촌을 형성하는 결정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의 개인적인 여정, 집착, 그리고 전략의 반영입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은 운이나 우연으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청소년기부터 리더십을 발휘하는 현재까지 모순과 동기,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국경을 변경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동맹을 재구성하는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지도자들과 글로벌 복잡한 게임 속 인물들의 전기를 다룬 독점적인 전자책을 개발했습니다. 이 자료는 피상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그들의 개인적인 여정과 정치적 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내용은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글로벌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반성의 끝이 곧 논쟁의 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질문을 던지며 표면 너머의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호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란 배우고 저항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의 반성, 연대의 행동, 용기의 움직임이 바로 우리가 도전하는 현재와는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말들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이 여정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울렸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탐구하고 우리가 강요받는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여정을 함께 이어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시각을 공유해 주세요.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이야말로 사상을 강화하는 방법이니까요. 영상을 좋아요로 눌러 저항하는 목소리들을 증폭시켜 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단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의와 인간성이 우선시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세상이 숨기려 하는 것에 눈을 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